안녕하세요. 이타스코리아의 김태혁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기존의 암호 체계를 대체할 양자 내성 암호가 어떻게 자동차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히 저희 회사 소개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타스는 1994년 자동차 부품회사인 보쉬그룹의 100% 자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자동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툴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온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자동차 개발 생산과 관련된 유럽, 북미 및 남미, 아시아에 12개국 31개사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약 1,5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며 매출액은 약 3억 2,100만 유로입니다. 이타스의 포트폴리오는 차량용 베이직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및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 구현을 위한 개발 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차량 제조업체와 부품 공급업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동차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전체론적인 사이버 보안 솔루션은 에스크립트 브랜드를 통해 제공됩니다. 한국에서는 이타스 코리아의 사이버 보안 솔루션 팀이 에스크립트 브랜드에 대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타스 코리아의 사이버 보안 솔루션 팀에서 사이버 보안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혁입니다. 저희 사이버 보안 솔루션 팀에서는 사이버 보안 컨설팅, 엔지니어링, 보안 테스팅, 트레이닝 등의 서비스와 차량용 제어기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소프트웨어와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왜 자동차 산업에서 양자 내성 암호를 고려해야 하는지, 양자 컴퓨터와 양자 내성 암호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서 현재 암호 시스템으로부터 퀀텀 세이프한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드린 이후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에서 양자 내성 암호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미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미래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될 차량 외부 통신 흐름의 예시입니다. 이 예시에서 점선은 개체 간의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볼 수 있는데 차량과 서플라이어 백엔드 서버 간의 TL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안전한 통신을 하거나 OEM 백엔드 서버와 연결되어 원격으로 안전하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 또는 인프라로부터 오는 메시지의 무결성을 검증하거나 안전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즈 케이스들은 일반적으로 비대칭 키 암호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서명이나 키 교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되는 비대칭 키 암호는 RSA나 타원 곡선 암호 ECC입니다. 미국의 니스트가 2016년도에 발간한 양자 내성 암호 보고서에 따르면 몇몇의 전문가들은 대략 20년 정도 후 이러한 비대칭 키 암호를 깰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현재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비대칭 키 암호를 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는 무엇이며 어떤 근거로 비대칭 키 암호가 깨질 것이라고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연산의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사용하여 수학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합리적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컴퓨터가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을 양자 컴퓨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는 암호 알고리즘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제 또한 포함이 됩니다. 이는 곧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들이 미래에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기존 컴퓨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양자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에는 세 가지 유명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대로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 그루버 알고리즘, 마지막으로 쇼어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함수 f에 n 길이의 비트가 입력이 되고 출력을 통해 함수 f가 모든 입력에 대해 항상 같은 출력을 내는 콘스턴트 함수인지, 절반의 입력에 대해서는 0인 출력을 내고 나머지 절반의 입력에 대해서는 1인 출력을 내는 밸런스드 함수인지 판단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기존 컴퓨터는 월스트 케이스를 고려하면 2의 n-1승 플러스 1회의 커리를 수행해야 함수 f가 콘스턴트인지 밸런스드인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단 한 번의 커리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런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에서 대상이 되는 함수 f는 일반적인 함수에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루버 알고리즘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루버 알고리즘은 탐색 문제를 기존 컴퓨터에 비해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전 컴퓨터에서 n개의 항목 중 특정 하나를 찾기 위한 시간 복잡도는 비고 n이지만, 양자 컴퓨터에서 그루버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시간 복잡도가 비고 루트 n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암호학적 관점으로 보면 이를 무차별 대입 공격에 이용할 수 있으며, 대칭키 암호의 키를 찾는 속도를 높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대칭키 암호 키 길이를 늘려주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쇼어 알고리즘입니다. 고전 컴퓨터를 사용하여 소인수분해나 이산대수 문제를 다항 시간 안에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여 소인수분해나 이산대수 문제를 다항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쇼어 알고리즘입니다. 이는 곧 소인수분해 문제의 어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RSA나 이산대수 문제의 어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타운옥스 암호 같은 비대칭키 알고리즘은 다항 시간 내에 깨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알고리즘들이 실제로 동작할 수 있게 하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IBM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발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IBM의 경우 올해 5월에 2025년까지의 양자 컴퓨터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는데, 올해 말까지 433 큐빗 프로세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 것이고, 2025년에는 4000 큐빗 프로세서를 가진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이런 속도로 발전이 가능한 양자 컴퓨터에 대해 걱정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워털루 대학의 양자 컴퓨팅 연구소 창립자인 미셸 모스카는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이를 설명했습니다. X는 기존의 암호 체계가 얼마나 더 안전해야 하는가? Y는 양자 컴퓨터의 안전한 체계를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Z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개키 암호화 체계가 깨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입니다. 이때 X와 Y를 합친 기간이 Z보다 크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니스트나 독일의 BSI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BSI에서는 퀀텀 세이프 크립토그래피 레코멘데이션을 출간하였고, 니스트에서는 양자 내성 암호 표준화를 위한 컴페티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니스트의 양자 내성 암호 표준화 컴페티션은 현재 세 번째 라운드까지 종료되었고, 한 개의 키 캡슐화 메커니즘과 세 개의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이 표준화되기로 결정되었으며, 또 다른 키 캡슐화 메커니즘을 선정하는 네 번째 라운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니스트가 표준화하기로 결정한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과 네 번째 라운드에서 후보로 선정된 알고리즘들은 소인수 분해나 이산대수가 아닌 해시, 아이소제닉, 격자, 코드와 같이 수학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미 표준화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XMSS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tended Merkle Signature 스킴으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을 듯이 머클스 트리를 기반으로 한 스킴이며, 앞에 분류에 따르면 해시에 기반한 스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반으로 하는 해시 알고리즘의 안전한 한 XMSS 또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XMSS가 기반으로 하는 해시 함수는 큰 스케일의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다고 하여도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니스트는 XMSS가 일반적인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XMSS의 개인키는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서명, 곧 OTS라고 불리는 서명의 개인키의 집합인데, 서명자는 OTS 개인키 하나가 하나의 메시지에만 유일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두 개의 다른 메시지가 하나의 OTS 개인키로 서명되고 공격자가 그 서명들을 얻게 된다면 공격자는 서명을 위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OTS 개인키가 재사용되지 않도록 고도로 통제된 환경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니스트에 따르면 XMSS는 세 가지 경우를 고려되어 설계되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 서명을 구현해야 하고, 구현된 것이 오래 유지되어야 하며,
배포된 이후에는 다른 디지털 서명으로 바꾸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를 고려해 봤을 때 XMSS의 응용 분야로는 제한적인 자원을 가진 기기에 대한 펌웨어 업데이트 인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기기는 가까운 미래에 필드에 적용될 수 있고 수십 년 동안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기기에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데이터를 수신하고 적절한 송신자로부터 왔는지 검증을 하기 위한 보안 메커니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기가 배포된 후에는 서명 검증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미래의 양자 컴퓨터가 충분히 발전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현재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자동차 산업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예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퀀텀 세이프한 시스템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퀀텀 세이프한 시스템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자동차 산업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선 제한적인 자원을 가진 기기에서 양자 내성 암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니 개인키, 비밀키, 서명의 크기가 고려되어야 하며 메모리 소비량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키 생성, 서명, 검증 알고리즘의 성능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수준의 보안 강도를 갖는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차트는 니스트가 양자 내성 암호 표준화 컴페티션의 세 번째 라운드를 마치고 표준화하기로 결정한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의 공개키, 개인키, 서명의 크기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어떤 알고리즘은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개인키를 필요로 하고 또 다른 알고리즘은 서명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한된 메모리에 개인키를 저장해야 하는 경우 개인키의 크기가 가장 작은 스핑크스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크기가 큰 개인키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명의 크기가 제일 작은 팔콘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고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자 내성 암호는 앞의 차트에서 보신 것과 같이 기존 알고리즘보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자 내성 암호가 인베디드 기기에서 구현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미 코어텍스 M4와 같은 인베디드 기기에서 양자 내성 암호를 사용한 여러 벤치마크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인베디드 기기 내에서도 충분히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차트는 니스트가 양자 내성 암호 표준화 컴페티션의 세 번째 라운드에서 고려한 키 캡슐화 메커니즘을 코어텍스 M4에서 구현했을 때의 벤치마크입니다. 카이버나 세이버의 경우 키 생성, 암호화, 복호화에 필요한 사이클이 서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메겔리스의 경우 키 생성에 필요한 사이클이 암호화, 복호화에 필요한 사이클에 비해 압도적으로 큽니다. 하지만 암호화, 복호화에 필요한 사이클이 카이버나 세이버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이 차트는 니스트가 표준화하기로 한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 중 딜리시움과 팔콘에 대한 벤치마크입니다. 딜리시움2와 딜리시움3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보안 강도를 갖는 딜리시움3가 2에 비해서 키 생성, 암호화, 복호화에 더 많은 사이클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팔콘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딜리시움과 팔콘을 비교해보면 팔콘은 키 생성이나 암호화에 더 많은 사이클을 필요로 하지만 복호화에는 적은 사이클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벤치마크들을 바탕으로 양자 내성 알고리즘이 인베디드 기기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한 알고리즘을 찾은 이후 OEM은 비대칭키 암호를 사용하는 기능 또는 유즈 케이스를 식별해야 하고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할 우선순위를 적용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유는 각 기능이나 유즈 케이스마다 공격자가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공격자가 공격을 성공했을 때의 피해의 심각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이나 유즈 케이스에서 어떤 프로토콜이 사용되었는지 파악하여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으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의 영향도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퀀텀 세이프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할 것인지입니다. 각 기기들에는 양자 내성 암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OEM은 이미 자동차 인프라에서 비대칭키 암호에 기반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토콜을 어떻게 퀀텀 세이프하게 바꿀 수 있는가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한꺼번에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존의 시스템과 퀀텀 세이프한 시스템을 병렬적으로 사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퀀텀 세이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비대칭키 암호에 기반하는 인프라는 대표적으로 PKI가 있는데 PKI 또한 퀀텀 세이프하게 재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곧 암호키나 인증서 관리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솔루션은 OEM이나 서플라이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품 또는 인프라 설계 단계부터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계를 바탕으로 퀀텀 세이프한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문제가 없게 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게이트웨이나 외부와 접점을 가진 이슈에서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게이트웨이나 외부 접점을 가진 이슈가 비대칭키 알고리즘을 이용한 유즈 케이스에 포함되어 있어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 공격자의 첫 번째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퀀텀 세이프한 PKI를 구축하고 마이그레이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기서 퀀텀 세이프한 PKI라는 것은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 기반 인증서를 이용한 PKI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퀀텀 세이프한 PKI를 설계하는 것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OEM이 기존의 인증서와 양자 내성 암호 기반 인증서를 병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기존 알고리즘만을 사용할 수 있는 이슈를 대상으로는 기존의 인증서를 사용하게 하고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ECU를 대상으로는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이 적용된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루트 CA, 중간 CA, 발급 CA는 RSA와 같은 비대칭키 암호로 인증서를 만들고 이런 인증서는 양자 내성 암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지 않았거나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이 사용 불가능한 이슈에게 전송이 됩니다. 반면에 왼쪽 PQ 루트 CA, 중간 CA, 발급 CA는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만들고 이런 인증서는 설계부터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거나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된 ECU에게 전송이 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는 양쪽 CA를 모두 사용하는 PKI를 운용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왼쪽 CA만 사용하는 PKI를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OEM이 두 가지 종류의 PKI를 운용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하이브리드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인증서에는 하나의 인증서에 고전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서명과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서명이 둘 다 사용이 됩니다. 이 경우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ECU는 고전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서명과 양자 내성 암호로 생성된 서명을 모두 검증하게 되고 양자 내성 암호를 사용할 수 없는 ECU는 고전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서명만 검증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CA들이 고전 알고리즘이나 양자 내성 알고리즘으로 서명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앞서 보신 것과 같이 고전적인 인증서를 발급하는 CA와 양자 내성 암호 인증서를 발급하는 CA 두 가지 채널이 아닌 한 가지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OEM이 PKI를 운용하는 부담이 적어집니다. 이 하이브리드 인증서를 사용하는 PKI는 이미 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인증서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오픈 퀀텀 세이프 프로젝트가 있는데 전에 슬라이드에서 잠깐 언급한 우리가 양자 컴퓨터의 발전을 걱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잠깐 말씀드린 미셸 모스카가 이 프로젝트의 리더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키와 서명을 연접하여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현 방법은 양자 내성 암호 인증서를 고전 인증서 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인증서의 크기가 너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도 하나의 CA가 두 가지 인증서를 발급하게도 할 수 있으며 오픈SSL의 커스텀 익스텐션을 사용하여 양자 내성 암호 기반 서명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가지 채널의 PKI를 사용하는 방법과 하이브리드 인증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방법은 혼합된 PKI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여러 알고리즘을 혼합하여 사용을 합니다. 먼저 루트 CA가 알고리즘 1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중간 CA는 알고리즘 2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루트 CA와 중간 CA 간의 보안 레벨과 중간 CA와 차량까지의 보안 레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CA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보안 레벨이 가장 높은 팔콘 1024를 사용하게 하고 그 아래 CA는 상대적으로 보안 레벨이 낮지만 차량의 ECU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한 딜리시움 레벨 3나 팔콘 512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컴퓨팅 자원이 충분히 있는 루트 CA는 양자 내성 암호로 구현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보안 레벨을 갖는 것이고 컴퓨팅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량과 같은 개체는 적절한 보안 레벨을 갖춘과 동시에 빠른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인증서는 인증서의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반면에 혼합 PKI 같은 경우 인증서의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여러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로 인해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해 가장 위협받는 것 중에 하나가 비대칭키 암호화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고 현대 자동차 시스템에서는 비대칭키 암호에 기반하는 시스템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전 시스템이 양자 컴퓨터 시대를 대비하여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는다면 현재는 자동차 산업의 보안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OEM이나 서플라이어는 양자 컴퓨터의 내성을 갖는 양자 내성 암호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타스 코리아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양자 내성 암호와 관련된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